윤석열의 얼굴만 바라보던 45인의 인간 방패, 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45명의 윤석열 방패들 끌어내리겠습니다. 진짜 박찬대 끝까지 합니다. 탄핵할 때 확보하고 했습니까? 윤심과 민주적 미국비라는 측면에서 강선우 의원의 결단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미안하다라는 일반 직장하고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는 원래 그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실 의원과 보좌진 사이에 형성된 관례와 문화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분명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2025년 1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은 끝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날 체포영장을 막은 것은 철장도 장벽도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 그들은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습니다. 법은 멈췄고 헌법은 다시 침해당했습니다. 국민과 민주주의가 짓밟혔습니다. 법과 공권력을 향해 등을 돌리고 윤석열의 얼굴만 바라보던 45인의 인간 방패, 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작은,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희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원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이미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이들 45명에는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 최고위원, 김정재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김은혜, 박성민, 강승규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함께였습니다. 국힘당 권력의 중심이 총 출동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합니다. 심지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민주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고 있는 현실, 이대로 둬선 안 됩니다. 국회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내란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인간 방패
45인의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들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란 동조범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헌법 파괴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눈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내란 동조범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헌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외면한 45명의 윤석열 방패들, 민주당이 반드시 끌어내리겠습니다. 저 박찬대, 진짜 박찬대 끝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잘 보셨습니까? 의원직 제명하려면 기적으로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이 2명이 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대통령 탄핵할 때 확보하고 했습니까? 12월 7일 날 3명이 들어와서 195표로 투표가 불성립이 됐지만 100만 명을 훌쩍 넘는 2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시민들의 사실 여의도 진군과 주권자의 압박에 의해서 12표 이상의 가결표가 더해져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본질은 동일합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 지금은 오히려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어렵게 만들어준 내란 국복 후의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 하에서 이러한 내란의 강을 아직도 넘지 못하고 아직도 내란의 동조범으로 도로 친윤당을 만들고 있는 국민의힘 그 의원들에 대한 압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란의 강을 극복하고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진정한 의미의 보수 정당,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12월 14일 때처럼 8명이 아니라 12명이 아니라 더 많은 양심적인 표결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45명의 제명안 이거를 통해서 국힘당도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힘당 정신 차리지 않으면 도로 친윤당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위헌 정당으로 해산 위기까지 몰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법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란 종식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 재판부까지 만약에 설치된다라고 하면 아마 내란 정당의 그 규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위헌 정당 해상 신청을 제가 제일 먼저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힘당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12월 14일 역사의 문을 박차고나고는 그 신의 옷자락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날 내란 수계 윤석열이 탄핵 가결됐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이 내란 동조범 국힘당의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이 45명에 대한 제명이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국민을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좀 강조하셨던 것은 와의 동지 같은 걸 하셨는데 민심과 국민적 불높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입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아보고요. 부자진 처우 개선 관련해서 여기도 되시는 좀 어떠한 개선책이나 대책을 마련하시는지 일단 정청래 후보도 저도 강선우 의원 여가부 후보자에 대한 다른 입장을 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SNS를 올렸던 그저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언론들이 정청래 후보의 입장과 저의 입장을 대비해서 여러 번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꾸준하게 국민의 눈높이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국민의 눈높이에 대해서 인사권자가 어떤 결정을 할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쪽 지지자들도 사실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하나로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론의 향방이라든가 또는 비판에 수용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힘당하고 비교했을 때 관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다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선우 후보나 박찬대 나 정청래는 한마음인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는 것이죠. 근데 의견과 시각의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 와중에 강선우 후보가 결단을 내려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의 목소리는 하나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결단에 대해서 존중하고 저는 감사하다 그리고 미안하다라는 마음입니다. 동료 의원의 진퇴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우리 기자분들도 국민들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좌진과 관련해서는요. 일반 직장하고 다른 거는 사실입니다. 동지적 관계죠. 12월 3일 내란이 터져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11시 정도에 국회 담을 넘어서 바로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육안으로 계엄군을 보지는 못했어요. 본회의장 안에서 포위된 상태에서 150명이 넘는 야당 의원들이 들어오기를 2시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회의장까지 계엄군이 침탈해 들어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이 국회 담장 밖에서 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내고 또 국회 안에서는 우리 보좌진들이 그 총칼로 밀고 들어오고 있는 계엄군들을 작대기와 의자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목숨을 걸고 한 일이죠. 우리 국회의원들은 도간에 든 쥐처럼 150명이 넘는 사람이 국회에 다 모여 있었는데 그대로 포위돼서 수거될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시한폭탄이 찰칵찰칵 지나가는데 그것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멈추겠다는 일념으로 다들 자기의 안위를 따지지 않고 국회 안으로 모여들었던 것이고요. 우리 시민들은 장갑차와 총칼 앞에서 몸을 던졌던 것이고 우리 보좌진들은 정말 내란의 밤에 정말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동지들이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직장과 다르게 사실 일상을 추구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기자님들도 혹독한 근무 환경이겠지만 사실 정치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뭐냐면 일상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지난 1년 1개월 열흘 동안의 원내대표를 하게 되면서 3, 40분 거리에 있는 집을 가지 못할 정도로 월화수목 금금금 그리고 낮과 밤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 보좌진들도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내고 있는 성과의 거의 90%, 99%는 보이지 않는 데서 함께 해주고 있는 보좌진들의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원래 그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실 의원과 보좌진 사이에 형성된 어떤 관례와 문화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분명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번에 SNS에 결단해 주십사 요구하기 전에 사실은 이 문제를 제도적 개혁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그거를 보좌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 준비한 적도 있었는데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 동료 의원의 거취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에만 뒀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보좌진의 처우 개선뿐 아니라 의원과 보좌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어디까지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나누고 동지적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문화, 제도 그리고 개선도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때가 되고 강선우 우리 동료 의원에 대한 그 마음이 좀 어느 정도 경과됐을 때쯤
개선책을 한번 같이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네. 나머지 부분. 나머지는 네. 나머지는 대변인께서 대변이 할 수도 있어요.